남편이 홧김에 아내한테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판결에서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0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남편분은 정말로 끝까지 이혼을 진행하실까요? 대표님, 조론이나 황혼이혼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차이인가요? 조론이나 이혼이나 말 그대로 혼인관계를 종료한다는 것은 똑같은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혼은 말 그대로 가족관계를 끝내는 거야. 법률적으로 혼인관계였던 거를 이제 남남이 되는 거지. 근데 조론은 그냥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부부관계인 거야.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끝내는 거지만은 법률적인 가족관계까지 건드리지는 않는다. 이런 게 바로 조론과 황혼 이혼의 차이인 것 같아. 근데요, 젊었을 때 하는 이혼도 아니고 그 나이가 돼서 꼭 이혼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말 지긋지긋했던 것 같아. 내 생각에도 굳이 뭐 그 나이가 돼가지고 서로 크게 간섭을 하지 않는 사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꼭 이혼을 해야 할까 싶은데 그만큼 3, 40년 동안 쌓여왔던 감정이 정말 지긋지긋한 거야. 그러면 어떤 분들이 황혼 이혼을 결심하는 건가요? 내가 봤을 때는 한 3가지 정도로 유형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생의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는 이 마당에 감정 정리를 한번 하고 싶은 거지.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 두 번째 유형은 이제 자녀들도 성년이 됐고 사실상 혼인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거리낌이 없는 거야 이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30년 동안 못 해왔던 이혼 지금 해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마지막 경우는 좀 특이하긴 한데 자존심 때문에 이혼 소송을 하시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고작 자존심 때문에 그 나이에 이혼을 밀어붙이냐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자존심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어.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건 순전히 자존심 때문이야. 뭐냐면 30년, 40년 동안 살아왔는데 본인도 남편이겠지? 남편 입장에서도 아내로부터 존중받는 느낌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아내를 한번 혼쭐 내주겠다.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을 한번 명백하게 증명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실제로 내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 아내분이 내 의뢰인이었거든. 근데 남편분께서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내한테 한번 혼쭐을 내주겠다는 심정으로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지. 근데 아내분도 뭐 남편분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굳이 뭐 그 나이에 70이다 돼가지고 이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 근데 남편이 하도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처음에는 이혼 안 하겠다고 했지만 나중엔 자존심도 상하고 해서 그래 그럼 나도 이혼하겠다. 다만 이제 재산분할금은 제대로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소송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야. 그랬더니 판결이 나왔는데 1심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0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 남편분이 당황을 했지. 왜냐면은 남편분 입장에서는 아내분도 재산이 꽤 보유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재산분할금을 이렇게 지급하라고 하니까 당황을 하셨고 실제로 이제 자제분이 한 분 계셨는데 자제분 포함해가지고 가족회의를 하자고 하신 거야. 그리고서는 이제 말씀을 하셨지. 이렇게 이혼소송 판결이 나왔는데 우리 없던 걸로 하고 그냥 사는 건 어떨까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렇게 던진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자존심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건데 결과적으로 돈도 잃고 아내도 잃고 다 잃은 거지 뭐. 아니, 무슨 이혼이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 게 어딨어요? 좀 어이가 없지. 근데 내가 또 보니까 이 자존심 때문에 이런 이혼소송 제기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 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사회적으로 좀 저명한 어떤 회장님인데 85, 6세 정도 되셨던 것 같아. 수술도 하셨고 건강 상태가 아주 좋으신 상태는 아니었어. 근데 이혼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이제 상담을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간병인도 필요하고 아내분의 도움도 꽤 필요하실 것 같은 거야. 근데 굳이 이 상황에서 아내하고 이혼하는 거는 그분한테도 뭐 여명이 얼마나 남았을지는 모르겠으나 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내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 꼭 이혼을 하셔야겠냐. 그랬더니 말씀을 하시는데 꼭 해야 된대. 들어보니까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을 사회에 좀 기여를 하고 싶은데 아내분 포함해서 가족들의 반대가 많으니까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힘이 있었을 때는 내 뜻대로 하다가 이제 뭐 병도 걸리고 아프고 하니까는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셨던 것 같아.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지금 이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여쭤봤어.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최대한 빨리 해야지. 다음 달에도 당장 끝낼 수 있으면 끝내야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어. 이혼 소송이 우리처럼 재산이 많고 복잡할 때는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릴 수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너무 당황을 하신 거야. 내가 지금 다음 달에 죽을 수도 있는데 이혼 소송이 1년에서 1년 반 걸리면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례들은 이혼 소송에 대해서 남편분들이 자존심 때문에 좀 뭔가 밀어붙이는 용도로 좀 쓰시는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였던 것 같아. 대표님, 황혼 이혼은 양육권 이슈도 없고 재산 분할만 되는 거니까 좀 간단하지 않나요? 뭐 어렵다 쉽다의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뭐 양육권 이슈도 없고 위자료 문제도 크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재산 분할 이슈만 있다고 생각하면 간단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 근데 실제로 해보면 이게 엄청난 감정 싸움이더라고. 근데 감정 싸움 없는 이혼이 있나요? 뭐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근데 이게 다른 이혼 사건들하고 다른 게 황혼 이혼 같은 경우는 30년에서 40년 동안 쌓아놨던 감정의 폭발이잖아.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전부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 많아. 상대방을 원색적으로 비난을 해야지만이 이 감정이 해소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리인들도 변호사들도 상당히 이 감정에 휘둘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지. 듣기만 해도 벌써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재산 분할이나 뭐 이런 것만 이슈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감정적 싸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황혼 이혼은 생각보다도 이 감정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물러섬이 없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 대표님, 근데 황혼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막상 황혼 이혼을 하고 싶다고 상담을 오셨는데 실제로는 상담만 하시고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실제로 이혼 소송까지는 이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로 보면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좀 걸리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끝까지 소송을 제기는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현실적인 부분이라고요? 남편 입장에서 보면 이혼을 하고 싶긴 한데 상담을 해보니까 재산분할금으로 내 재산이 줄어들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재산이지. 공동재산이 아니고 내 재산이 줄어드니까 이혼 안 하면 그냥 내 재산인데 이혼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상대방 재산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저주저 하게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그 50억 4천만 원 사례도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를 변호사한테 못 들었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과감하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막상 재산분할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되게 당황을 하신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그 얘기는 당신한테는 주기 싫으니까 그냥 이혼하신다고 같이 살자는 건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혼하면 당신한테 줘야 되니까 뭐 어차피 당신 거 내 거 이제 막 섞였잖아. 근데 이혼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당신 게 되는 거니까 이제 싫은 거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경우도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여성분들도 좀 해당되는 얘기야. 예를 들어가지고 강남구 소재 이제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주민이라는 곳에 상당한 자부심이 있거든. 또 되게 오래된 아파트야. 40년, 50년 된 이런 아파트에서 살아왔던 네트워크 뭐 형성된 이런 인적 관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아파트 가격이 상당해. 요새 보면 70억에서 100억까지도 하더라고. 근데 이제 황혼 이혼 하게 되면 재산 분할금을 나누게 되면 아내분 입장에서 그 아파트에서 나가야 되고 그 아파트를 옆에 새롭게 매수하기에는 재산이 좀 부족해. 그래서 결국엔 그 아파트를 떠나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또 못 견디시는 거야. 고민하다가 어차피 남편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거의 대화도 없이 사니까 굳이 이혼할 필요가 뭐 있냐. 그냥 현실적으로 여기서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결론 내리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거지. 이거 황혼 이혼은 감정적인 다툼은 필수라는 생각보다 더 복잡한 거네요. 그렇지. 감정 싸움뿐만이 아니고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뭐 재산적인 부분, 사회적인 뭐 지위, 사회적인 관계망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는 거지. 대표님, 그럼 황혼 이혼을 하신 분들은 어떤가요? 이혼하고 만족스럽다고 하시나요? 이거는 뭐 내가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내가 이렇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그 의뢰인분들을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혼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 신기해. 다 후련하시대. 이혼하고 괜찮대.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하고 고민을 한번 해보니까 그만큼 지긋지긋하셨던 것 같아. 30년, 40년 동안 상대방이랑 부딪혀 왔던 그 감정들, 그리고 상대방에게 실망했던 그런 감정들이 이혼으로서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원색적인 모습에 아주 정을 확 뗀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뭐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혼까지 이르렀다면 이혼하고 나서 후회하시는 경우는 없다. 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학원 이혼을 하시는 게 좋고 어떤 분들은 졸업을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는 사실 뭐 정답은 없긴 한데 내가 뭐 이때까지 상담해왔던 거 그리고 내가 실제로 수용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경험이 좀 쌓여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좀 쌓여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이야기해볼게.